교과서 217쪽 중단원 학습점검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 정리부터 볼게요. 함수의 뜻을 보면 우선 두 집합 x, y가 있고 x의 각 원소, 여기 x의 원소 하나가 한 개가 y의 원소의 오직 한 개에 대응할 때 그 대응을 우리가 함수 관계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기호로 함수 f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이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여기서 x를 우리가 정의역, 그 다음에 y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값들의 모임, 이런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할 때 실제로 대응한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데 y 값이 오직 한 개만 받아야 합니다. 한 개를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x의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일 때 정의역과 공역,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다 같더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f라는 함수를 따라갔다가 g라는 함수를 따라가면 기호로 g.f 거꾸로 씁니다. 이 뒤에 있는 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함수는 함수 f가 정의역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는데,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도 함수가 되려면 그건 무조건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쓰고 f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이때 그래서 y가 fx라면 x는 f 인버스 y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다시 설명하면 g 합성함수 f의 x는 g f x라고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반드시 요게 합성 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OX 문제부터 풀어보면 fx는 3x일 때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이다. fx는 3x는 이런 직선이죠.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데 우선은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인데, 왜 1대1 함수이라면 만약에 임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 정의역이 실수죠.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예요. 이때 함수값이 같다면,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다면 x값도 같더라. 요걸 만족하면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1대1 함수의 뜻,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를 대우 명제로 쓰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참이면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두 함수 fg에 대해서 g 합성 f와 f 합성 g는 같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3번 두 함수 fg의 역함수를 각각 f 인버스, g 인버스라고 할 때 g 합성 f의 인버스는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의 합성과 같더라. 이것도 역시 거짓입니다. 거짓. 이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의 합성함수와 같은데 단 요 g, f의 순서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문제 1번 볼게요. 다음 대응과 그 설명을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세요. 우선은 1번. 1번은 x이라는 값이 어느 원소에도 대응하지 않았죠. 그쵸? 이거 여기에 맞는 걸 찾아볼게요. 집합 x의 원소 1에 집합 y의 원소 bc가 대응함으로 함수가 아니다. x의 원소 1에 y의 원소 2개가 대응하죠. 그렇죠?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를 대응시켜야 그걸 함수라고 하는데 bc 2개에 대응했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집합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 하나씩 대응함으로 함수이다.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 하나에 대응했고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했고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 대응했고 이렇게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씩 간 거죠. 그 다음에 집합 x의 원소 2에 대응하는 집합 i의 원소가 없다. 그쵸? 이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반드시 한 개씩 가야 합니다. 함수가 되려면 x의 원소가 무조건 하나씩 선택한다. 무조건 한 개를 택한다.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함수가 되려면 x의 원소가 무조건 한 개씩 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세요. 정의역은 이 x가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합기호로 표현하겠어요. 2, 1, 2, 3, 4가 정의역이 되고 공역은 y의 원소를 얘기합니다. y의 원소. 그러니까 1, 3, 5, 7. 그다음에 치역의 원소는 함수값의 모임입니다. 함수값. 실제로 함수값이 1, 3, 5. 선택받은 애들만 보면 1, 3,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두 함수 f는 x제곱 빼기 2x이고 gx는 x 더하기 1일 때 다음 합성함수 g.f와 f.g를 구하세요. g.fx는 g, f,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에 fx를 대입해주면 x제곱 빼기 2x가 되고 여기 x 자리에다가 fx를 넣어주는 거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괄호를 없애주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f 합성 g x를 해봅시다. 얘는 f에 gx를 대입한 거고 그러니까 f x 더하기 1이 되겠어요. 그럼 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1이 돼서 얘를 우리가 전개해서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라는 것은 정역과 공역을 바꾼 거기 때문에 x와 y를 바꾼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랑 y랑 바꾸겠어요. 그 다음에 y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식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3y는 x 더하기
4가 돼서 y는 따라서 역함수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랑 y랑 바꿔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똑같죠. 그래서 y는 양변을 2로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역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어요. 이제 기본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인 것을 각각 찾으세요. 항등함수라는 것은 x가 x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y는 x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그러니까 x가 x로 가는 이런 항등함수가 되고, 상수함수는 어떤 고정된 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어떤 고정된 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상수함수입니다. 니은 상수함수가 아니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 1대1 함수인 것을 찾으세요. 2차 함수는 역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아래로 포물선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보면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미음 1대1 함수가 되겠어요. 얘가 1대1 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만약에 끊어지지 않는 함수라면, 끊어지지 않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이렇게 중간 둘 다 존재하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끊어지지 않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던가 아니면 계속 감소하던가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6번에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0 이상일 때는 2x 플러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인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아래 거 그래프 볼 건데, 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 볼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실제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죠. 정의가 되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y절편이 3이니까 이 그래프는 우선 y절편이 3일 때를 우선은 3일 때가 되고, 얘가 1 빼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 다른 거죠. 1 빼기 a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1 빼기 a가 음수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지금 끊어지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해야 하는데, 이미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어야겠어요. 증가하는 그래프. 그 말은 1 빼기 a는 0보다 커야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a는 결국엔 1보다 작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7번 볼게요. 두 함수 fx는 3x 더하기 2, gx는 2x 빼기 5가 g 합성 fa가 11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g fa는 3a 더하기 2죠.
3a 더하기,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3a 더하기를 대입하면 되니까 2배에 3a 더하기 빼기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6a 더하기 4 빼기 5 하면 빼기 1이 되고, 얘가 문제에서 11이잖아요. 11.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6a는 12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우리가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fx가 2x 더하기 1이고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x에 대한 1차 함수 h를 구하세요. 요것을 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f 합성 hx는 gx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f에다가 hx를 대입하면 gx가 된다는 얘기고, f에 여기 x 자리에 hx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배 hx 더하기 1은 gx는 요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h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hx만 남겨주고 다 이항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앞에 2배를 해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h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h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 2번을 풀어볼 건데,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얘는 파란색을 풀어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역시 h 합성 fx는 gx랑 같다라는 얘기고, 얘는 그럼 h fx는 gx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hx가 뭔지 모르지만 fx는 2x 플러스 1이고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h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게 어떤 변수, 한 문자에 대한 변수로 나왔으면 좋겠죠. 2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x 아니면 무슨 y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한 변수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치환해 볼게요. 2x 플러스 1을 우리가 k로 치환을 해보면, k로 치환을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x는 2분의 k-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hk는 마이너스 2배 x가 이거죠. x가 2분의 k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hk는 2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3 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k를 다시 x로만 써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hx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k를 그냥 x로만 써주면, 따라서 h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k 대신에 x가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둘 다 그냥 같은 변수 취급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x 값이 변하면 k 값이 변하고, 마찬가지로 k 값이 변하면 x 값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k는 어떤 변수를 대표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 k를 대신에 x로 다시 돌려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문제 9번 볼게요. 함수 fx는 ax 더하기 b가 있고, f1은 마이너스 1, f 인버스 5는 3이다. 이때 f4를 구하세요. 우리가 요 식을 보고 이걸 식을 변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5가 3이면 f3은 5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f1은
x에다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F3은 3a 더하기 b고요. 얘가 5가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연립해주면 아래에서 위에 걸 빼주면 2a는 6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4가 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먼저 찾으면 fx는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f4는 12 빼기 4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해주면 12 빼기 4니까 8이 나옵니다. 10번 문제. 여기 f1을 f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fx가 이렇게 x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f 인버스라는 것은 이건 역함수의 기호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f2x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f를 두 번 합성했다는 뜻입니다. f를 두 번 합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nx라고 써 있으면 얘는 f를 n번 합성한 거랑 같습니다. n번 합성한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얘는 fx를 두 번 곱한 게 아니죠. 얘랑 뭐가 다르냐면 fx를 두 번 곱한 게 아니라 얘는 두 번 합성했다는 기호예요. 이 기호의 차이를 꼭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20번 합성한 다음에 2를 대입하세요. 이 말이에요. 어떤 합성 함수를 여러 번 많이 할 때는 그 규칙을 찾아야겠죠. 단순하게 무지막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규칙성을 찾아라. 그렇죠? 규칙성을 찾아라. 몇 개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F2의 X를 우리가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F의 FX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X 플러스 4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F3 세 번 합성하세요라는 것은 얘는 F에다가 F 두 번 합성한 걸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해주고 뒤에다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죠. 2를 더해준 거랑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6이 되겠다. 그렇다면 Fn번 합성한 것은 Fn번 합성한 것은 F에 n-1 합성한 것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데 두 번 합성하면 4, 세 번 합성하면 6, 네 번 합성하면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n번 합성하면 2n이 나오겠죠. 2n. 그렇다면 F20번 합성한 것은 x 플러스 40이 되겠어요. 따라서 F20번 합성한 거다 2를 대입해 주는 것은 42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f의 역함수와 f는 서로 y는 x 대칭입니다. y는 f 인버스는 f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실제로 만약에 그려라 한다면 이게 파란색 fx의 그래프라면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습니다. 대칭이 되게. 그런데 얘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항상 f 인버스와 f라는 그래프 사이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려놔야 그 대칭 관계를 한눈에 보기 쉽죠. 문제 풀기도 편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 y는 x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인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해볼 건데 우선 F 합성 FD를 구하면 FD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FD는 D를 따라서 가면 그래프가 C로 가죠. C. 그래서 얘는 FC와 똑같고요. 그럼 C를 따라서 또 가면 얘는 B로 가네요. 그래서 얘는 B로 갑니다. 결국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구할 거예요. F 인버스 C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X랑 Y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언제 무엇이 C로 가냐를 찾아보면 되니까 얘는 거꾸로 찾아가면 돼요. 역함수. 얘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거꾸로 찾아가면 돼요. 거꾸로 찾아가면 D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D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하면 되냐면 FD가 C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C로 가냐를 찾는 거예요. 무엇이 C로 갑니까? D가 C로 갑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F 인버스 A가 되겠어요. 그럼 A가 거꾸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A가 거꾸로 찾아가면 B가 되겠죠. B, F 인버스 B. 이번 B로 거꾸로 찾아가라. B가 거꾸로 찾아가면 C가 됩니다. C. 이렇게 해서 F가 있으면 그냥 정방향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F 인버스가 있으면 거꾸로 찾아가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중단 학습 점검 다 풀어봤고요. 꼭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